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설계사의 보험솔루션 메디컬 보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메디컬 보험의 제이쌤입니다. 제가 병원과 현장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고민이 바로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에서 이런 부분도 보장이 되나요? 였습니다. 특히 노후에 꼭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 예를 들면 방문 요약,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지원 같은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중요성이 정말 크지만 보험으로 준비할 때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가급여 보험과 시설급여 보험의 차이, 그리고 노후에 꼭 필요한 특약 선택 방법까지 간호사 설계사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노후 설계가 무엇인지 한눈에 정리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다. 안병동에서 7년을 근무를 했어요. 보험심사과에서 암 환자 심사 내역을 심사를 했었거든요. 불필요한 특약은 빼고 제한적이던 보장을 보완할 수 있다. 건의암은 부르기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가급여 보험과 시설급여 보험의 차이, 그리고 재가급여 보험의 핵심 특약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 보험과 시설급여 보험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 걸까요? 재가급여 보험과 시설급여 보험은 공통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재가급여 보험은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설급여 보험은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했을 때 가입 시 설정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장기요양 등급을 보시면 치매, 중풍은 뇌혈관 질환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파킨슨병,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등급이에요. 즉, 이 등급을 받아야 재가, 시설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고 보험급 지급 조건도 충족이 됩니다. 등급은 신체 인지 기능에 따라 나뉘는데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등급은요,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거동, 거의 불가하고 전신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2등급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고요. 거동은 일부 가능하지만 혼자 생활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등은 일부 스스로 가능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4등급은요, 가벼운 신체, 인지장애, 주로 가사활동에 외출 시 도움이 필요한 정도. 5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 기본 동작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은요, 치매가 있으나 다른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경우로 재가 서비스 위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 2등급은요, 시설 입소율이 높고 3에서 5등급은 어르신들은 집에서 케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의 핵심은 나의 돌봄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는 것이에요. 내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경제력을 함께 고려해서 집에서 돌봄을 받을지,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을지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지급 시기,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할지 시나리오 구성을 대략적으로 하였다면 이번에는 재가급여 보험 핵심 특약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가급여 보험에는요, 다양한 특약이 있어요.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 청소, 세면 같은 신체 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고요. 방문 목욕은 목욕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나 장비로 직접 집에 방문해서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 집에 와서 간호, 처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주야간 보호는요, 낮이나 밤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가서 보호를 받고 운동, 인지, 훈련 등 프로그램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기관에 머물면서 케어받는 서비스고, 보통은 가족이 잠시 돌봄을 맡기고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복지용구는 전동 침대, 보행 보조기, 휠체어 같은 복지용품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재가급여 대비 보험료의 가성비가 좋은 복합재가 보험이 있는데 재가급여 서비스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이용할 때 보장되는 서비스로 단일 재가보험료 대비 보험료의 가성비는 좋지만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복지용구 구매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면책 조건이나 지급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안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설급여보험은 언제 유리할까요? 중증 치매로 야간 배회나 낙상 위험이 높거나 24시간 전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시설 입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시설급여보험을 활용하시면 입소 시에 현실적인 비용 보전에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수급자가 요양원 입소 시 매월 최소 5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 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무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이용할 수 있는 횟수와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정해집니다. 정해진 급여 안에서 활용해야 하며 또 중요한 것은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는요, 무료이지만 일반 수급자는 이용 가능한 급여별로 15%, 9%, 6%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등급 3등급 수급자가 방문 요양을 하루 180분씩 26일 이용하였을 경우 15%의 본인 부담금 21만 5,860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평생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외에도 하루에 3시간 돌봄 케어는 너무 작기 때문에 추가로 간병인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보험은 노후에 필요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자분들께서는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가급여 보험의 설계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증 치매로 최소 등급인 인지지원 등급을 받고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을 고려하여 설계하였고요. 재가급여 보장 금액의 총 합산 한도는 200만 원이어서 복합재가는 40만 원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복합재가 100만 원으로 재설계도 가능합니다. 30년 납 100세 만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설계한 내용입니다. 1호 등급 요양 등급 시에는 납입 면제를 포함하였습니다. 담보 내용을 보시면 1호 등급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시 100만 원, 1호 등급 복합재가 이용 시 40만 원, 1에서 인지지원 등급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시 60만 원, 1, 5등급 시설급여 이용 시 100만 원, 1, 2등급 시설급여 이용 시 100만 원, 40세 남자는 49,541원, 여자 89,932원, 50세 남자 74,625원, 여자 135,170원, 60세 남자 133,380원, 여자는 247,091원입니다. 3등급의 수급자가 재가급여 보험을 가입하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만 원, 복합재가 그러니까 2가지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시 추가로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소 등급인 인지지원 등급의 경증 치매로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시에는 60만 원을 받게 되며 상황이 악화되어서 시설을 이용하신다면 요양 등급이 1, 2등급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특약이 필요 없으신 경우에는 복합재가 한도를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려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시 매월 200만 원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회사마다 가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더 가입을 희망하신다면 A 보험사와 B 보험사의 상품 중복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예시를 보시면 60세 이후부터는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시잖아요. 평균 건강수명이 2022년 기준으로 65.8세까지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65세 이후부터는 어떤 질병이 하나씩은 생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에 요양 등급의 비중이 높은 60대, 70대의 연령대는 다소 높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격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부터는 특약을 달리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위가 넓은 1호 등급 재가급여 대신에 1, 5등급 방문요양이라든지 1, 5등급 복지용구 특약으로 구성하셔도 좋습니다. 보험료가 5만 원대인 납입 면제는 제외하고 1호 등급 재가급여를 10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낮추고
1, 5등급 복합재가를 100만 원으로 최대로 올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계안은요. 1에서 인지지원 등급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시 60만 원, 1, 2등급 시설급여 100만 원으로 설계하게 되면 60세 여성의 경우 24만 7,091원에서 10만 8,504원으로 기존 보험료에서 절반 수준 이하로 낮춰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호 등급을 받고 2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 복합재가 급여 특약 100만 원과 경증 이상 장기요양 재가 급여 특약에서 40만 원, 총 14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시설은 1, 2등급 100만 원 받는 특약을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특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인 메디컬 채널 보험으로 상담 문의를 주시고 꼼꼼하게 비교 설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양등급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현장 방문 조사하여서 신체, 인지능력 점수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도 첨부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점수와 의사소견서 등을 판단하여 결과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과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는요, 병원에서 전산으로 공단 전송되거나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제출 기한 안내가 있으니 발급 후 지체 없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재가급여 보험을 준비하실 때 체크할 사항은 첫 번째, 등급받기 전 가입이 유리한 상품이니 미리 고려하셔야 하고 감액, 면책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재가급여 동일 서비스가 중복 인정되는 범위인지 확인을 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요, 특약별로 나에게 맞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료 인상 구조, 감액기간, 면책기간 필수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족요양 인정 여부는 보험사별로 다르니 약관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100세 시대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혼자 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 노후 대비는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의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뛴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설계사이고요. 저희 팀에는 복지센터 시설장 분도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꼭 필요한 순간 빛을 발하는 보험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험 관련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메디컬 보험 채널 랩으로 의뢰 주시거나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